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이병현 원장입니다. 얼굴 중심에 위치하고 가장 입체적인 부위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코인데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코 성형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코 성형을 할 때 라인과 더불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형물의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보형물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 성형 시 사용되는 보형물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보형물 선택 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형물은 코의 높낮이와 모양을 디자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 미간의 높이와 코 가운데 높이, 그리고 코끝의 높이를 모두 고려해서 보형물의 종류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코 성형에서 보형물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종류에 따라 수술 후 주변 조직과 유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른 보형물의 특징을 체크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 보형물은 인공 보형물과 내 몸에서 직접 채취한 자가 보형물, 이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콧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보형물과 코끝을 잡아주는 재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콧대를 높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보형물은 인공재료 실리콘입니다. 몸에서도 흡수되거나 모양이 잘 변하지 않아서 코 라인을 잡아주거나 높은 콧대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모양을 다듬기 쉬워서 각자 다른 코 모양에 맞춰 직선코나 반버선코처럼 원하는 라인을 만드는데 좀 더 유용한 보형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서 코 라인을 잡아주고 오똑하게 세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과 더불어 최근에는 맞춤형 보형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핏미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어 그대로 fit-me, 나에게 맞춘 보형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사람마다 코 모양이나 피부 연골 등이 모두 다른데요. 일반 실리콘 보형물은 규격화된 상품의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게 깎아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 간혹 휘어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핏미코는 내 CT 촬영이 3D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코 두께나 뼈를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내 코에 맞춰 보형물이 제작되게 됩니다. 특히 코 성형에서 환자분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콧대 시작점은 어디쯤이 좋을지, 실리콘 두께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지 3D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보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리콘 보형물보다는 좀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하고 코의 골격에 밀착되기 때문에 휘어짐이나 들뜸, 비침 현상 등을 줄일 수 있는 커스텀 보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 끝에는 인공 보형물보다는 자가 보형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인공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자가 재료로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는 자가진피,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늑연골이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특징이 달라서 쓰임새가 다 다른 편인데요. 먼저 자가진피는 쉽게 말해 내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엉덩이 골 위에 있는 탄력 있는 진피를 채취해서 내가 원하는 코 모양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내 조직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거부 반응이 적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 피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흡수될 수 있어서 이후 코 모양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연골은 귀 뒤쪽이나 앞쪽에서 채취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귀를 만져보면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죠. 그만큼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어서 코끝 피부 아래 넣어서 오똑한 포인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비중격 연골은 코 속 정중앙 부분에 벽처럼 세워진 연골입니다. 짧은 코끝의 길이를 연장할 때나 말랑말랑한 코끝을 튼튼하게 지지대를 만들어 높여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늑연골은 갈비뼈와 흉골 사이 연골을 말하는데요. 다른 연골에 비해 단단하고 연골 양도 많아서 코끝과 콧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형물들은 콧대를 얼마나 높일 건지, 그리고 어떤 라인을 만들지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흔히 코 성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코를 높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셔서 누가 이걸로 했더니 예쁘게 됐다면서 똑같은 보형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형물이라도 내게 적합한 보형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내 얼굴의 개성을 살리는 코 성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저 높은 콧대, 날렵한 코끝을 목표로 보형물을 선택할 경우에 자칫 얼굴 전체의 조화 균형이 깨질 수가 있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재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보형물 특징을 고려하고 내 코 모양에 맞춰 어떤 높이로 어떤 라인을 만들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디테일한 플랜을 통해 보형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면이나 측면의 각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보형물의 길이와 너비, 두께 등의 모양을 적용하는 다각도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면 만족스러운 코 라인과 더불어 효과적인 이미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코어 성형은 미용적인 요소와 더불어 기능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형물 선택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활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작용 없이 코 모양을 오래 유지하는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보형물은 어떤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환자분의 수술 목적에 맞는 보형물이 좋은 보형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보형물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직 환자분을 생각하는 상담과 디자인, 그리고 체계적인 수술 계획, 이 모든 과정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어 성형 보형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